교과서고요. 1단원, 중단원, 2단원 봅시다. 자, 먼저 갈래 정리랑 핵심 정리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첫 번째, 이 장르 구분은 별거 없다 그랬어. 고전이냐 현대 소설이냐. 두 번째, 분량에 따라서 나눈 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성격은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있었던 사건들, 서울 성북동을 배경으로 했었던 사건들에서 느껴지는 감정, 정서 같은 걸 표현했고, 시점은 이제 주인공을 관찰하는 형태로 표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고, 황수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나, 즉 황수건에 대해서 관찰하고 평가해 본 거죠. 자, 잘 들어. 세밀하다는 건요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선명해지겠죠. 두 번째, 인물과 사건은 당연히 소설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그 주인공인 황수건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굉장히 비극적 사건임에도 비극성을 직접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한테 뭔가 느낌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로 쓰였다. 그래서 일단 핵심 정리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항상 소설 장르는요 촉부분에서 인사배 세팅하고 가야 돼. 그럼 봐, 성북동이라는 공간적 배경인데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쓰게 되면요 사실성이 높아진다고. 자, 그날 밤 나는요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새삼스럽게 이 동네도 시골이네 라고 했다는 거야. 잘 들어. 요즘 성북동은 시골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성북동은 엄청 뭐라 그럴까, 진짜 재벌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평창동 그 옆에 뭐 성북동 이런 데들인데, 물론 이제 조금 시골 같은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전이니까, 과거니까 완전 시골 같은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음에도 1930년대니까 일제강점기면 당연히 시골 느낌도 있었겠죠. 계속해서 볼게. 그러다가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작입니다. 그런데 봐, 못난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 너 시골 촌놈이구나 이런 느낌 줬어요.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못난이들도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고 다니네 그러면서 약간 좀 비하 표현 같기도 한데, 여러분 이건 비하가 아니라 이렇게 인물 세팅함으로써 좀 더 표현의 효과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느끼는 이 설계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못난이는 꼭 시골에서 좀 바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골에 약간 바보형?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시골에 있는 바보형들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사고도 자주 치는데 약간 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네를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사고 치고 다녀. 하도 사고치고 그래 사람들 답답하게 만들어. 근데 한편으로 보잖아, 되게 순수하고 순박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두 가지를 세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서술은 사고치는 약간 답답한 이미지라면 앞쪽으로는 순수 순박함이 부각이 될 것 같거든. 계속해서 볼게. 그런데 갑자기 10시에 황수건이가 찾아왔어. 그러면서 갑자기 10시에 소리를 질러. 이댁이 문 안 써? 이러면서 뭔 소리야? 그러면 들이댔다. 잡담지하고 큰일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을 달려들더니 저 문안 서대문 걸렸네. 어디선가 나온 데십시오 하면서 핫비는 안 입었을 때 신문을 들고 오시 신문 배달부였대요. 무슨 얘기야? 신분이요? 이러면서 지금 봐봐, 말이 어눌해요. 그리고 뭔가 용건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밤 10시인데 용건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어쨌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황수건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구나.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서 내가 일단 외양모사를 봤어. 짱구 대가리 이런 거 표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 부정적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보통 시골에는 개를 키우잖아. 근데 개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뭐 CCTV가 있고 뭐 새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개가 CCTV였던 거고 새콤이었던 거야. 왜? 강아지 이렇게 키워놓고 보다 보면은 막 그 이상한 사람들 오면 막 짖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둑들도 이렇게 방어하고 했겠죠. 개를 두지 말래. 야, 왜 우리 집에 새콤 두지 말라는 거지? 봤더니 뭐래? 나왔네요. 자기가 신문을 배달하러 다니는데 오케이. 황수건이라는 사람은 신문 배달부야. 그러면 당연히 개들이 가만 두겠어요. 하고 다니는 짓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개들이 아주 보기만 하면은 잡아 뜯으려고 난리니까 그 신문 배달집에는 좀 개 좀 놔두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약간 모자란 얘기고 두 번째는 순수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신문 배달 상황에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모자람과 순수함을 보여주고 있구나. 계속해서 볼게. 알면서 뭐 괜히 뭘 물어봐. 막 깨물려고 덤빈대 막 그러면서. 근데 봐, 나는 봐, 좀 놀리는 거죠. 왜? 웃기니까. 귀엽잖아요. 또는 되게 바보 같아서 약간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난 약간 활용력이 좀 귀엽거든. 그래서 더 신을 내서 왜?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봐,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를 잡고 가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갈장군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머리는 개 크고 머리 막 이만하고 몸이 뭐 이만하고 팔은 요만하게 있는 뭔가 좀 사람이 모자라 보이는 그런 머리만 큰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세요 이러면서 편안히 주무십시오.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되게 순박해요. 너무 순수해. 왜? 선생님 편하게 주무십시오 이러면서. 강아지가 나만 보면 물려고 하니까 개 좀 키우지 마십시오. 아니 CCTV도 없고 새콤도 없으면 강아지가 CCTV고 새콤인데 뭐 머리 이만큼 대빵 커가지고 팔은 요만하고 이제 괜히 이제 신문 딱 들고 와가지고 신문 배달하는데 개들이 자꾸 저한테 컹컹거려가지고 살기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 사람이 밉지만은 아닌 것 같은 게 왜? 이 사람이 밉고 부정적이었으면요 무시했겠죠. 꺼지라 그랬겠죠. 그래 나는 뭐야? 그냥 물론 이제 말 같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약간 무시하는 거라 볼 수 있으나 그래도 내가 막 성질 내면서 저리 꺼지세요가 아니라 이 정도 했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느낌 자체가. 계속해서 봐. 자, 봐 얘들아. 신문은요 여러분. 봐봐. 신문은 이것도 지금 웃긴 건데 왜 웃긴 건지 들어봐요. 웃긴 부분이냐면 얘들아 신문은요 뉴스야. 뉴스가 말 그대로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지금. 그럼 신문을 언제 갖다 줘야 돼? 이거는요 이미 새벽에 배송이 다 돼야 돼요. 새벽 배송해야 돼. 쿠팡이라니까. 이거 마켓컬리예요. 근데 뭐야 이게 저녁에 왔다고 지금.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신문을 저녁에 배달하는 사람이 어딨어? 없어. 왜? 신문은요 새벽에 배달을 해서 아침에 이런저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아침에 알아야지. 저녁에 신문이 오면 뭔 소용이야 도대체. 마켓컬리 뭐 다 썩어가지고 저녁에 오면 무슨 소용이에요. 신선신문 다 썼지. 그거야. 그거라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어떤 행동이나 소재 하나하나들이 황수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읽히기도 하지만은 순박함 순수함이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대답을 했어. 자기는 워낙 이 아래에 있는 삼산학교 일을 보다 보니까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서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었다는 것, 저희 집에는 양친과 갑자기 봐봐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전부 다 쭉쭉 얘기합니다. 인생 썰 쭉 푸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식구가 7이고 아버지, 형님, 우리 아버지 이름은 누구고요? 우리 형님 이름은 누구예요? 내 이름은 황 누구고요? 목숨 숫자하고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애들이 또 노랑수건이라고 놀려서 성북동에서는 노랑수건 하면 다 전줄 알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 썰 중에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저리 저녁 9시에 아침 9시에 갖다 줘야 될 신문을 저녁 9시에 갖다 주면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알았어요. 너는 가세요. 그 다른 지문에도 보내세요. 그러니까 나는 보낸 거죠. 질문을 통해 사실은 보낸 거죠. 얘는 좋은 거야. 왜? 내 말을 들어주잖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질렸겠어요. 맨날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아침 9시에 갖다 드릴 신문을 갖다 저녁 9시에 갖다 주고 있고 답답하니까 빨리 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나는 이제 처음 왔고 되게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얘기했죠. 싫지만은 않다니까. 이해됐어요? 싫지만은 않아요. 이유가 나오죠. 이유. 왜? 일단은요. 그 친구가 되게 열심이야. 나랑 얘기할 때. 즉 무슨 얘기야? 진심이야. 순수해. 보통 사람은 나한테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뭐 나한테 뭐 물건 하나 더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꾀를 내거나 잔꾀를 부리거나 뭔가 그런 왜 저러지 이러 싶은 왜 머리 굴리지 약간 이런 부정적 느낌을 주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야. 왜? 웃기잖아. 애가 귀엽다니까. 귀여워. 왜? 아침 9시에 갖다 줘야 될 신문을 저녁 9시에 갖다 주는 것도 귀여워 죽겠는데 오늘 왜 늦었어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제 한 30분 동안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풀어. 귀엽잖아. 저는 귀여워요. 저는. 그래서 저렇게 순수한 사람을 보다 보면 나도 좋아지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그 순수한 느낌이 좋은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론 데리고 살면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져버릴 사람일 것 같다. 캐릭터가. 그리고 내가 아마 얘를 30년 봤으면은 그냥 보자마자 한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나는 이제 본 지 며칠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 순수함이 좋은 거죠. 계속해서 그냥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황수건도 내가 좋겠죠. 왜? 동네 사람들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날은 서로 말이 안 돼. 왜? 말을 서로 이미 너무나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잘 통한다는 얘기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말을 주고받았으니까. 그러면 꼭 그는 말 잘해. 갑자기 뭐야? 꽁꽁이 먹으세요? 꽁을 갑자기 왜 먹어? 근데 꽁꽁이 먹으세요? 그 양복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양복은 뭐를 먼저 입어요? 양복 그냥 아무거나 입어요. 그냥 뭐 바지부터 입으면 어떻고 뭐 위에 저고리부터 입으면 뭐해?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 소와 말을 왜 쌍을 붙여? 근데 붙여보래. 봐봐. 전부 질문들이 순박하죠. 야 나이 40 먹고 또는 30 먹고 20살 먹고 여러분이 친구한테 밑도 끝도 없이 야 소랑 말이랑 싸면 누가 이길까? 그걸 뭐하러 물어봐? 약간 모자란 사람 취급당하기 딱 좋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질문 자체가 너무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함이 좋은 거야.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근데 나는 봐봐 이런 거 야 약간 꼰대 같죠. 야 소원이 뭐야 이런 거 물어. 나는 그런 걸 물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평생 소원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대답하기 쉽지 않거든. 봐봐. 내가 맨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막 그런 거잖아요. 인생에 뭐 경영을 해라. 평생 소원을 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갑자기 진지해지려고 해. 진지충돌돼. 그런데 뭐래? 얘는 편하겠대. 뭐라고? 황수건의 도원은 뭐였어? 의외야. 자기는요 보조 배달원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배달을 하는 걸 되게 하찮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비하 표현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그걸 보조하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뭘 바래? 아주 소박한 꿈 하나 있는 거죠. 내가 직접 배달하고 내가 배달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순수한데 욕심이 크지도 않아. 너무 순수해서 너무나 갑자기 확 좋아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계속 봅시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 한 20분을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그러니까 봐. 보통은요 신문 배달하면 여러분 한 500개씩 해요. 뭐 최소한 몇백 개는 해. 근데 20개 정도 떼어주는 거야. 그럼 하나 배달해서 여러분이 한 200원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하루 일하고 4천 원 버는 거야. 이 사람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신문 배달 20개 겨우 하고 한 4천 원 버는 거야. 그런데도 그 옛날 돈이니까 3원이야.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는 나는 한 달에 30만 원 버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그런 알바라도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즉 무슨 얘기야? 얘는 알바 보조야. 그러니까 나는 알바가 되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모자라니까 알바로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알바 보조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알바가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순박해. 얼마나 순수해. 그러면서 아마도 그 정식 알바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보조 알바야. 보조 알바인데 정식 알바가 되면 아마 방울이 있나 봐. 그러면 방울을 차면은 걔들이 나를 나 되게 자신감 있으니까 걔도 안 무서워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원배달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꿈을 이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는 우리도 즐거웠어요. 그러나 안 왔어. 뭐지? 그리고 어디 갔지 황수건? 오른쪽 가봅시다. 아이고, 결국 무슨 얘기야? 이제 황수건은 더 이상 못 보게 된 거죠. 왜? 그마저도 실직돼 버렸네. 나는 그래서 섭섭하고 가슴도 아팠죠. 근데 황수건, 노랑수건 유명하겠네. 그리고 슬슬 이제 알아요. 그 모델이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그러면서 그의 우순이라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역행한 거 여기는. 지금까지는 내가 이사 와서 황수건하고 있었던 얘기고 옛날에 황수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일화가 있어. 역시 그때부터 뭐냐면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의뢰 손님을 안 치고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앉아놓고 있는 건 물론. 자 무슨 얘기 이런 얘기야 이제. 자 이제 사람들이 일하고 이제 선생님들 일하고 다 자기 각자 일이 있어. 그러면 이제 학교에 이렇게 뭐 손님이 왔다든지 아니면 학부형이 왔다든지 하면 아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그 학부형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부형이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근데 괜히 자기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자기도 앉아 있었다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자기가 용건도 없는데 그냥 손님이 이렇게 앉히면 되지 왜 자기가 책상 놓고 앞에 앉아있냐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새끼 뭐지 이럴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의뢰 손님을 앉히고 자기도 걸상을 떡 갖다 마주 앉아놓고 있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단산매로 빠지는 것인데 이거 맨날 뭐 했던 거야? 자기랑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술자인 나랑 했던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나라는 사람도 순수하고 순수한 게 좋으니까 귀여우니까 들어준 거지. 보통 사람이 오면 이 새끼 뭐하는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 심지어 누구였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도지사 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권력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 재밌는 일이 있는데 군대 가면 있잖아.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찐빠라는 표현을 해. 약간 얘가 좀 이제 느낌 왔죠. 찐빠라고 표현하는 순간 느낌 왔잖아.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찐빠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막 지휘관들이나 윗사람들 오잖아. 그러면 얘네들한테 꼭 그 부대에서 키우는 이제 똥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짬이라고 해서 먹고 남는 것들이 있잖아. 걔네 먹이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그 똥개들하고 이 찐빠들이 그 윗사람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윗사람들이 온다라고 소식이 딱 들리면 그 찐빠들하고 똥개랑 이렇게 데리고 너희 산에서 들어가 숨어가 있어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이 동네에선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저기 멀리 가갖고 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왔으니까. 근데 윗사람이 왔는데 얘가 앉아서 그 짓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따위로 대접을 했다 그 이제.
그러면 윗사람이 보기에는 이 새끼들은 나를 무시하나 이러면서 이제 화가 빡 났겠죠. 더군다나 언제야? 1930년대잖아. 어머나 일본 관료였네요.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을 할 수는 없고 자주 마주 앉아서 일본말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제시대야. 서슬퍼런 일제시대에 일본 관료가 와가지고 뭔가 감시하러 딱 갔는데 얘가 평소에는 보통 사람 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평소처럼 일본인 관료를 앉혀놓고 만담은 해야 되겠는데 만담 못 하겠고 근데 일제시대니까 야 그러면 내가 일본어로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배운 일본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한 거죠.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이런 분들을 저기 이제 똥개랑 같이 이제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런 걸 이제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근데 사학감도 처음에는 어이가 없으니까 웃기지. 그런데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이걸 20번을 한 거야. 승질 났죠 이제. 새끼들 나 무시하네 이러면서 이제. 또 종은 누가 쳐? 황수건이 치는 거야. 근데 황수건이 일본 관료 모셔놓고 일본어 연습하는 거야. 똑같은 말 20번째. 일본 관료는 열받았죠. 선생들은 왜 종을 안 치지?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 이 지랄 하는 걸 이제 본 거야 이제. 잘려야죠 이제. 이러면 잘려야지. 은근히 교과서가 좀 재밌네. 봅시다. 교과서 재밌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수업 안 하는 거 원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약간 웃긴 에피소드를 잘 넣어놨네. 그날 황수건 씨는 어떻게 끝났죠 이제. 아이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하고 보니까 약간 봐봐. 이거 좀 웃긴 거야. 왜? 일본 관료 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착하지 이 정도면. 맞잖아. 야 처음에는 웃어줬다니까 얘도. 병신은 뭐지 그러면서 알았어. 근데 봐. 센세이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그러면서 이제 이걸 20번을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앞에서. 나는 일보러 왔고 나는 일하러 왔는데 나 일본 고위까지는 아니라도 나 일본 관료인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새끼 나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럼 화날 수 있죠. 그럼 어떡해? 서로 곤란하니까 그만두셔야지. 또 계속 볼게요. 갑자기 너희 섹시 달아난다. 이거 뭔 얘기야 또 갑자기? 제일 무서워했대요. 그는 왜? 그래도 뭐 섹시가 있었나? 그럼 저보다 나은 건데? 한 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말로 야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에 옛날부터 섹시들이 달아나게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근데 봐봐,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죠. 왜? 지금 수건이가 이름도 수건이야. 황수건이가 애가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섹시가 있는지 없는지는 난 모르겠어. 근데 섹시라고 하면 되게 귀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니니까. 근데 이게 도망간다고 얘기하면요, 이건 좀 선 넘는 장난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 수건이는요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우리 섹시 도망가면 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오후에는 일단은 왜 자기가 빨리 집으로 가야 섹시를 지킬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이 50분이잖아요. 수업 시간이 50분이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 섹시 도망가면 안 되잖아. 일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거야. 빨리 끝나야 되니까 30분 만에 일단 종을 다 치는 거야. 그러니까 1교시가 9시 시작해서 9시 50분에 끝나고 쉬는 시간 10분, 2교시가 10시 시작해서 10시 50분에 끝나고 10분 쉬고 11시 시작해서 12시 뭐 11시 50분에 이제 3교시 끝나고 식사하고 이런 일정인데 얘가 어떻게 우리 섹시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9시 30분에 에이 모르겠다고 종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시계도 없잖아. 일제시대니까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종치면 그게 1교시가 벌써 끝났나 오늘은? 그리고 이제 또 10분 있다가 9시 40분부터 2교시인 거야. 30분 지났더니 또 종을 쳐. 오늘 빨리 끝나네 이러면서. 선생님도 영문을 몰랐던 거죠. 왜? 시계가 없으니까 그 시절에는. 일제시대예요. 시계가 없으니까 종을 치면 1교시 끝났네. 종을 치면 쉬는 시간 끝났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종을 치는 대로 선생님들도 빨리 수업 끝내고 했던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죠. 반응은 두 가지겠죠. 웃기잖아. 일단 좀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다가 갑자기 다시 현재로 왔어요. 그래서 역순행했죠. 이제 지금까지는 수건이 일화야. 야 레전드다 진짜. 수업 시간이 50분인데
뭐 예를 들면 6교시 끝나고 집에 와야 되는데 자기 색시 도망갈까 봐 30번에 정치 빨리 씨발 존나 빨리 우리 집에 가봐야 돼 이러면서 이 선생님 계시요라고 갑자기 나는 이제 까먹고 있었어요. 왜? 뭐 맨날 얘가 찾아오던 애가 안 찾아왔고 이제 그런 일하고 넘어가고 살았겠죠. 그래서 뭐래 이제 수건이가 찾아왔고 반가웠대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순수함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와요? 이러면서 갑자기? 근데 봐. 이 표현들이 너무 웃긴 게 봐봐. 지가 신문이 오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근데 나도 너가 뭐 신문 배달 감독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약간 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유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해됐어? 사실 얘가 알 바 없잖아요 이제. 왜? 신문 배달 끝났어. 근데 요즘 신문 잘 와요? 라고 간섭할 필요는 없어. 근데 굳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뭐 너 신문사 사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드립친 거야. 오, 잘 와요? 왜 그래요? 이러면서 꼭 와요? 이러면서 왜 걱정을 하지? 잘 와요. 근데 봐, 이런 것도 잘 오우 이런 것도 약간 내가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비하는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 잘 와요라고 하면 되네. 잘 와요 이러면서 약간 장난기스럽게 받는 거야. 왜? 좋잖아. 무슨 일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싫은 사람은요 장난도 잘 안 쳐. 그러니까 뭐 더글로리에 나오는 그런 뭐 일진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장난도 치고 싶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 괴롭힘과 장난을 구분하셔야 돼. 이거 괴롭힘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서 뭐래? 이러면서 왜? 자기는 배달을 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이 집에 배달 오는 애가 실수하길 기다리는 거야. 실수 기다려서 배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막 이러면서 또 봐. 삼산학교 안쓰럽네요. 왜? 신문 배달도 잘렸어. 일본 고위 관료 왔을 때 사고 쳐가지고 잘렸어. 그러면 봐봐. 자기가 지금 잘린 자기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직장이 여기랑 여기 두 군데잖아. 그러니까 둘 다 자기는 복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래? 급사가 저보다 힘이 쓸까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대? 내가 운동해가지고 들어가 보려고요. 열심히 사네요. 맞죠? 좌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자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그런 배경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서 아니 이것도 웃겨. 봐봐. 야 솔직히 이 바보가 이 모자란 애가 운동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근데 화자도 약간 호감이 있고 얘만 보면 약간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운동 어떻게 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또 왜? 또 되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겠지. 그 순수함이 좋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예 뭐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뭐 헬스장 가서 무슨 운동 하세요? 물어본 거야. 아유 그까짓 거 뭐 헬스장 일단 갑니다. 가가지고요. 제가 일단 또 졸라 보고. 그런데 새로 뽑은 걔가 저보다 덩치가 커가지고 좀 몸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겁나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쌈박질 해가지고 걔 이길 거예요. 근데 그놈이 너무 세면 두들겨 맞을 텐데. 그래서 일단 좀 근력이 센지 안 센지 좀 보려고요. 무슨 일인지 이해돼요? 이게 딱 유치원생들이 생각할 법한, 유치원생도 아니야. 진짜 되게 어린애들이 할 만한 순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봐봐. 수건이는 이제 학교 못 가요. 왜? 아니 일본 관료가 감독하라는데 거기서 그 사단을 쳤는데 누가 다시 뽑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왜 잘린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힘이 좋아서 힘쓰는 일을 할 줄 아니까 허든 애들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나를 뽑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미 그 자리에 누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경쟁자를 봤어. 어때? 나보다 힘도 세 보여. 딱 봐도. 나보다 덩치가 이만하면 힘이 세겠지. 막 근육 막 울끈불끈이야. 마동석이라니까. 내 마동석 어떻게 이겨? 이미 졌어. 그런데 순수하니까 이놈 새끼 내가 한번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근력을 몰라서 이러면서 보면 몰라요. 졌지 이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뭐래? 그렇지. 매만 맞지라고 하면서 약간 달래주기도 하고 말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뭐야? 돈이죠. 그래. 아유 뭐하러 달려들어.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다 맞아.
걱정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존나 창의적이다.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굴려가지고 대문에다 갖다 놨대. 왜? 굳이 왜? 그래서 뭐래? 없어졌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 돌멩이를 가지고 얘가 힘이 센지 약한지 보려고 한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서 대기를 탔어야 되는데 대기를 못 타서 그걸 얘가 힘으로 들었는지 못 쟀는지 못 봤네요. 이러면서 아쉬워하다는 거죠. 진짜 순수하죠.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은 바보 모질이고 좋게 보면은 정말 순수한 거죠. 자, 계속해서 볼게. 그런데요. 이제 다 자기 용건이 나왔어. 갑자기 뭐래? 우두. 그러니까 우두가 뭐냐면 옛날에는 천연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전염병인 거죠. 근데 이제 전염병에 백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천연두의 백신이었어요. 우두가. 그 시절에. 천연두 백신이야. 근데 백신 맞지 말래. 갑자기 또 왜?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염병이에요. 모두 백신 맞는데요. 이거 갑자기 코로나 생각나는데요. 코로나 백신. 우두를 넣으면 사원 근력이 없어진대요. 약간 이거 약간 그 백신 음모론인데. 야, 그거 그 빌 게이츠가 칩 씹는 거야. 막 이런 어떤 느낌 같아요. 무슨 얘기야? 백신을 하면 말이야 근 손실 난대요. 헬창이네. 헬창이었어요 역시. 그래서 뭐래? 야, 저 봐요. 백신 맞았더니 저 근력 근 손실 났어 이러면서. 아니 적당히 끝내야 되는데 얘는 계속 받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호감인 거야 이거는. 놀리는 게 아니라. 그 백신 맞으면 왜 근 손실 난다는 거 누가 그랬어? 유튜브 봤어? 아니요, 저요. 캐릭터 진짜 캐릭터 최강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 캐릭터면 존나 최강이야. 근데 진짜 얘도 이 관찰자도 굉장히 좋은가 봐 이 사람이. 야, 나 같으면은 진짜 이 사람하고 말 끊었을 것 같아. 근데 안 끊어져. 왜? 웃기잖아. 웃기니까 계속. 왜 그래요? 저 아래 그 윤군보라고 하는 그 헬창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놈한테 이렇게 백신 좀 맞췄으면 이 새끼 그 근손실 나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그걸 모르겠거든요. 참 고맙네요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봐봐, 이게 약간 비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야 호감 표현일 수도 있어. 왜?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싫은 사람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 주저리 안 하잖아. 근데 얘는 나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저리 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얘는 약간 호감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갑자기 또 전 여친 강아지 한 명 얘기하고 갈게요. 콩이라고 전 여친 강아지가 로트와일러예요.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 다른 로트와일러 내가 많이 본 적이 없어. 막 사고 나고 그래. 근데 이제 처음에 나도 얘를 처음 봤을 때 얘가 몸무게가 45kg야.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딱 봤을 때는 되게 무서웠거든. 근데 3일 만에 캐릭터를 알았어요. 얘가 아예 그냥 구김이 없어.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장난치자는 건데 너무 세니까 받친 사람의 몸이 퉁 하고 튕겨나갈 정도로 그 약간 모자란 힘세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자, 그럼 이제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콩이가 가끔씩 나한테 애교 부린다고 갑자기 나한테 올라타. 그럼 얘들아 45kg짜리가 나를 올라탄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면 45kg짜리가 그 발로 나를 꾹 누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개 아프거든요. 한 번은 걔가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애교 부린다고 나한테 앵긴 거야. 앵기면서 발톱으로 난리 긁었어. 근데 45kg면 진짜 몸뚱이 이만하고 발톱 막 긁으면은 지금도 이게 흉터가 져 있는 상처가 하나 있거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구김 없고 얘가 사랑 표현을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나도 얘가 되게 사랑스러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비꼬는 것보단 여기서 좀 더 호감 표현이라고 읽힌 거거든요. 계속해서 가볼게 이제.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면서 머리를 긁었어. 왜? 자기도 좋은 감정 들었으니까. 그럼 난 궁금했어. 그 학교 돌아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래? 아니 뭐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 자기는 장사를 하고 싶대. 갑자기 장사? 아니 그 뭐 참외 장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야? 붕어빵 장사 한다는 거죠. 과일 장사 한다는 거죠. 뭐 군밤 장사 등등등 할 거 많죠. 애들한테 막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좋아할까 모르겠을 거는 약간.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돈 3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약간 3원이랑 30만 원 정도 되는 돈 같다. 이게 걔가 배달 보조할 때의 월급이죠. 즉 보통 우리가 뭐 월급 한 350 정도 평균으로 번다고 칩시다. 그 350만 원의 10%를 그냥 선뜻 준 거예요. 왜? 그래 붕어빵 장사하는데 붕어빵 떼다 팔면은 뭐 30만 원 충분하니까. 그래서 얘는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참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엔 안 왔어. 근데 어떻게 됐어? 장사해도 잘 안 되죠. 결국 어떻게 됐어? 도망가 버렸죠. 근데 뭐야? 여기도 참 따뜻하네. 자기들끼리는 좋았는데 동서 때문에 도망갔대요. 그래서 남편만 같으면 괜찮은데 동서 때문에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수건이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포도를 가져왔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갑자기 싸대기를 날려놨어요. 왜겠어요? 이거죠. 지금 수건이는요. 아내도 갖고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지금 선생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보답을 하고 싶은데 보답할 건 없으니까 이걸 도둑질해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콩이가 갑자기 저기 멀리에서 뭐를 물고 왔어. 나한테 뭐 먹으라고 딱 갖고 와서 봤더니 뭐 어떤 뭐 고기가 있다고 합시다. 뭐 어디서 났어 했어 봤더니 갑자기 저기 전국점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막 개팍 패는 거지 이제. 왜? 도둑질 해온 거니까. 순수한 거죠, 그지? 나는 그래서 어떻게? 그 포도 훔쳐온 걸 알겠죠. 그래서 대신 포도값을 준 거죠. 수건이는 가버렸죠. 사고만 치고. 근데 봐. 그 5송이밖에 안 되는 포도가 나는 5송이 맞네. 그래도 되게 아껴 먹었죠. 왜? 귀하거든. 왜? 수건이가 내 생각해서 선물 준 거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을 키워.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개발세발 꼬질꼬질한 손으로 써가지고 편지 써서 드리면 그거 10년 지난 지금도 간직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감동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도 있어서 수건이가 내 생각하는 거, 내가 수건이 생각하는 거 서로한테 너무 감동이었던 거죠. 수건인가? 수건인가? 그런데 봐봐. 수건이도 봐봐. 어떤 느낌이야? 뭔지 모르겠어. 사케와 나미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일본 가요. 일본 노래 부르는 거죠.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그렇네요. 달밤에 우리 수건이는 술 한잔 하고 신세한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수건이 사는 거 참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수건이의 힘든 삶도 한번 읽어보는 거죠. 느낌 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수건이가 약간 못난인지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이지 않죠. 오히려 긍정적이야. 이유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수함이 가져온 그 순수하고 약간 모자란 바보형이 가져온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첫 번째는 뭐야? 배달 잘렸어요. 그러면서 역행합니다. 과거 사실. 학교에 있을 때 사고 크게 쳤어. 그리고 참외 장사를 했으나 안 돼. 그리고 아내 도망가. 그리고 결국 수건이가 좀 쉽게 살고 있진 않구나. 수건의 삶의 어려움을 나도 느끼면서 마무리. 약간 이런 느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습 활동이 결국에는 내신 문제야. 100% 출제된다고 보시고 여기는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사형 지도서 보니까 여기 써 있는데 여러분 꼭 이거 문제 풀어보세요. 빈칸 채워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주인공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성북동이라는 배경도 인물도 꼭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두 번째, 황수건의 소명은 뭐야? 이 직업을 갖는 거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 해고돼 버렸고 나는 그한테 장사 미천 참외장사라고 줬으나 결국엔 실패했고 그 대가로 황수건은 나한테 포도를 갖고 왔으나 이거는 훔친 거죠. 그걸 내가 해결해 줬고 결국 황수건은 노래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표현하면서 끝났네요. 약간 이 느낌 잡아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출제될 만한 포인트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요. 봐봐. 지금 황수건의 말과 행동이 황수건의 성격을 설계하거든요. 그럼 봐봐. 첫 번째. 자, 오늘 밤 자고 나면 나는 될 거야 라고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결국엔 잘리니까. 두 번째, 백신 맞았더니 근손실 왔고 백신 맞아서 근손실 온 게 자기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약간은 정말 허당인 거죠. 근데 이게 또 순수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것도 순수하다고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럼 봐봐. 일단은 얘가 좀 모자라다라고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쓸데없는 말이 많고요. 오지랖이 넓고요. 주제 파악이 안 돼. 근데 장점이라고 보자면은 뭐니? 착하고 순박한 거죠. 모자라다고 보면은 지능이 떨어지는 거죠. 착하고 순박은 장점이죠. 그럼 봐봐.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좀 나눠볼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부정적 측면 될 수 있죠. 오지랖 넓다. 역시 마찬가지야. 대화를 잘해. 주제 파악을 못해. 부침성이 좋아. 고마울 줄 알아. 그러면 결국 뭐야? 황수건이라는 사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서의 성격을 분류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봐. 일단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봐? 모자라다, 놀리고 웃음거리로 생각한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순수함이 좋죠. 이 차이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자, 역시 이 학습 활동은 그대로 서술형 평가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되는 거고 서술자 개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인칭이냐? 잘 들어 얘들아. 화자는요. 봐, 말하는 사람이죠. 나죠. 1인칭이야. 청자가 유 2인칭이야. 1인 3인칭 중에 화자가 될 수 있는 건 2인칭이 될 수가 없는 거야. 1인칭 아니면 3인칭이에요. 그래서 나가 난 무조건 1인칭이야. 두 번째. 주인공의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냐 없냐. 주인공의 속마음을 표현하면 당연히 주인공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될 것이고 그걸 관찰하면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그걸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을 거고요. 그러면 관찰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객관성을 갖게 돼요. 1인칭 주인공보다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배경도 중요하다 그랬어. 성북동의 배경과 1930년대의 배경. 자, 그럼 성북동은 뭐냐? 서울이면서도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황수건 같은 순수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고요. 동시에 낙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삶이 어려울 수 있죠. 일제시대죠.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웠죠. 아, 그러면 그 상징이 누구라고 보면 된다는 거야? 황수건이라고요. 그러네.
우리는 이 순수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보여주려고 했다. 괜찮을 수 있겠고 거기까지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학습 활동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기로 나와있던 홍계월전까지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 작품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파수꾼이고요. 일단 장르 분류부터 시작할게요. 희곡, 단막극, 풍자극인데 자 희곡의 정의부터 좀 할게요. 자, 이게 대본이고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봐봐. 일단 연극이라고 하면 첫 번째 무대에서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면 서사의 3요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인물, 사건, 배경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대에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되게 제한적인 거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은 우리 아까 황수건 기억나죠? 그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 심리 등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줄글로 서술로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연극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극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연기나 또는 지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특징들. 그래서 이런 제한적이고 특징적인 내용들을 작품을 읽으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볼 거고, 두 번째 우화라는 거를 개념으로 좀 정리해 보면은 이거야. 원래 우화라는 건요, 이솝 우화 기억나죠? 즉 원관념은 인간에 관련된 건데 그걸 보조관념으로 동물로 표현하는 게 우화예요. 왜? 이걸 직접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 우화는 비판 의도를 담고 있고, 그럼 예를 들면 조지 오웰 뭐 여러 가지 소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동물농장 이런 것들을 볼게요. 이 동물농장에서 비판하는 건 뭐냐면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 대놓고 공산주의를 비판했을 때 그 지역에 살거나 그 국가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탄압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물로 표현해 버리면은 얘가 비판을 한 건가? 애매해져 버리죠. 그런 효과인 거야. 그럼 얘는 우화는 아니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 그러니까 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한 성격이 좀 묻어 있다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요? 비판을 직접적으로 했을 때 탄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 부분을 우화적이라고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사실은 우화적이라는 표현보다도 풍자적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해요. 자, 풍자는 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비판 의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풍자야. 됐어? 그럼 봐. 즉 원관념은 뭐예요? 비판이에요. 근데 그걸 숨기고 파수꾼들의 이야기로 설명을 했잖아. 다시 비판은 뭐라고요?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아예 숨겨버리고 파수꾼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판 의식이 있으니까 풍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풍사라는 부분도 보일 거고, 그렇게 비판을 통해서 교훈 또는 풍자 자체도 일종의 상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성격들, 표현법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배경인데 이게 무대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막루를 배경으로 하는 무대를 세팅해 놓고 진행이 됩니다. 핵심 소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권력의 위선과 비판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을 일단 밝히고 싶은 거야. 문제는 결국 그게 꺾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문제라는 거야. 첫 번째, 잘못된 권력도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하내동하는 집단들도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원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결국 문제를 만든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극복이 되냐? 아니요. 결국 극복 못합니다. 해결 과정까지는 모색하고 있지 못해요. 해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그런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강백이라는 작가가 되게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남들은
닿지 못했던 예술적인 경지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생존한 작가가 보통 잘 수능에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논란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논란이 없이 수능에 출제가 많이 되셨던 분이에요. 이가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파수꾼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아마 생존한 작가 중에는 가장 많이 출제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자, 특히 이제 서사 장르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인물 되게 중요하고요. 잘 들어. 촌장은요, 부당한 정치 권력으로 묘사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해설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걸 잘 읽어내야 돼요. 무슨 얘기야? 결국 부당한 정치 권력이 이 판의 설계자란 얘기야. 그럼 이 판때기 설계자고 다른 사람들 여기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가와 나 노인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요. 즉 자기들한테 주어진 일을 착실하게 하긴 해요. 성실하고 착실하고 임무를 다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부안해동, 무위판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실패로 갑니다.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초반부 앞부분 줄거리 임사배 세팅하셔야 됩니다.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단은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오는데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때다 이리때 이리때가 몰려온다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 북을 두드려 마을에 알리고요.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지붕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운에 빠져 죽기도 한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리때가 없는 거거든. 즉 이리때 경보 때문에 마을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잘못된 거죠. 결국 나는 어떻게 됐어?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을. 그래서 진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달을 했는데 사람들의 지금 퍼져버린 상태인 거야.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그럼 드디어 촌장은 공경에 처한 상황인 거죠. 잘 들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진실을 깨우쳤어. 그런데 이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어쨌든 정치 권력하고 먼저 해결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처럼 폭동 일으키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이 알아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첫 번째, 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촌장 입장이 있을 거고요. 파수꾼 다의 입장이 있겠죠. 가와 나의 입장도 있겠죠. 마을 사람의 입장도 있을 거야. 그리고 운반인도 있을 거야. 자, 각자 역할을 볼게요. 나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이 진실을 촌장한테 전하라고 했으나 이 사람이 의도와는 다르게 여기로 퍼뜨려버린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열받았으니까 폭동 일으키러 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는 지금 그냥 촌장을 위협한 쪽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파수꾼 다와 가 나이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촌장과 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양상인 거야.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나가 다에게 얘기해요. 밥 먹을래? 아, 먹기 싫어요. 뭐라도 하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아프니? 응. 일인이 정말 없는 거죠. 아, 보세요. 지금 파수꾼 다는요, 진실을 확인했어요. 근데 파수꾼 나는 뭐라고? 너는 결국에는 정신병 걸린 거구나 해버린 거야. 이유는 무서워서. 병난 거야. 겁쟁인 거야. 넌 그래서 진실이 봐봐.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얘네들이 오히려 너 무서워. 병난 거야. 겁쟁이야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럼 봐. 얘네들은 그 무서움을 양철북으로 해결한다 그랬으나 사실은 그게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망루에 올라가서 봤어요. 문제는 이 망루라는 건요, 감시 통제 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뭐냐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죠.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럼 내가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어땠던 거야? 실제로 1위는 없었던 거예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니까 이걸 이용하면 사람들을 선동할 수도 있고 진실을 알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진실을 알게 됐고 진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파수꾼은 거짓을 외쳤어요. 저는 진실을 알아요. 여전히 나라는 사람은 아예 세뇌가 된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거짓을 주장하죠. 계속해서 그래서 파수꾼 나와 다는 갈등 중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자신의 나이, 경험, 기타 등등을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와 경험이 완벽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오히려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여전히 간은 계속해서 이리떼를 주장하죠. 그리고 파수꾼 나도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하죠. 다는 이제 어떻게? 진실을 알기 때문에 여느 때와 다르게 너희 거짓말이야 라고 단정짓고 자신의 예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되게 안타까워지죠. 이유는 거짓임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죠. 정말 있어요? 본 적도 없는데? 대답을 했죠.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하니까 죄송해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뭐래? 이거야. 여러분, 진실을 차라리 모르면 이런저런 고민도 갈등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고민 갈등은 당연히 생기겠죠. 쭉 이어서 볼게요.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촌장이 왔어요. 자, 그럼 봐봐. 내가 밝힌 건 파수꾼 다가 밝혔기 때문에 나나 이런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딸기 얘기에 나왔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봐봐. 야생 딸기. 즉, 잘 들어. 이리주의라는 편말이 딱 박혀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을 하지 않아.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딸기들이 열리게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딸기가 아니야. 봐봐. 이리주의는 뭐야? 거짓 선동이죠. 거짓 선동의 결과 대중들은 이곳에서 관심 받게 되죠. 결국 어떻게 돼? 이 딸기라는 부당이득을 정치 권력이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촌장은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는 파수꾼 다의 편지 내용을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드디어 이제 1위를 잡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잘 들어. 아마 이거는 두 가지야. 첫 번째, 1위를 거짓으로 조작해서 그 덫에다가 잡게 만든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거짓해서 없어지더라도 어디 도망갔나 보네요라고 다시 거짓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고, 또는 도망갔네라고 변명하기 위한 상황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파수꾼 다와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갈등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야. 이건 반어는 아니고요. 그냥 뭐야? 회유하기 위한 의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반어라고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반어가 아니라 고마워라고 회유라고 본다고. 회유라고.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 만약에 여기를 반어라고 읽으신다면 이런 반어로 공부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릴게. 봐봐. 지금 결국에는 촌장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야. 그래서 이걸 반어라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봐봐. 실질적으로는 진짜로 고마울 수도 있는 거. 왜? 너를 회유하고 싶으니까. 우리 한편 대자는 의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회유 의도라고 볼 수도 있고, 이쪽에 초점을 둔다면 반어라고 볼 수도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쪽으로 해석을 하냐 반어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필기를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그 준 편지 때문에 운반인이 받고 결과적으로 운반인이 사람들한테 다 떠벌려 버렸으니 곧 이제 여기는 폭동이 날 거야. 그리고 봐봐. 네 탓은 아니다. 이것도 그럼 반언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지금 계속해서 얘를 회유하고 싶은 거야.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해됐니? 아니면 여기도 네 탓은 아니다. 야, 너 때문에 사고 났잖아. 사실 이것도 반어라고 볼 수도 있죠. 왜? 지금 다가 전달함으로써 폭동이 났다라고 탓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얘가 반어라면 얘도 반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반어라기보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진실을 알고 있는 애를 회유하고 싶은 의도라고. 그래서 일단 얘를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라고. 왜냐하면 반어는요, 잘 들어. 의도가 뭐냐면 반대로 말해서 강조하는 거거든. 야, 너 진짜 잘생겼다. 뭐 이러면서 정말 잘생겼네. 막 이러면서 비꼬는 거지. 예를 들면 또는 잘했다. 이런 거. 사고 치는 한테 아유 그래 정말 잘했다. 이거는 이런 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어라는 건요. 뭐냐? 사실과 반대로 얘기함으로써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는 고맙다를 너 진짜 잘못했어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친구가 예를 들면 사고를 쳐서 아유 참 고맙다 이런 느낌이 반어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함으로써 강조하는 게 반어인데 여기는 지금 비꼬거나 반대로 얘기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 뭐 하는 거야? 오히려 그래 너 잘했어. 그래 괜찮아 너 덕분에 내가 왔고 너랑 오늘 얘기할 기회가 생겼네. 야 네가 얘기 안 했으면 나 여기 와서 너랑 얘기할 기회도 없었을 거야. 야 네가 그래도 편지를 써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너랑 얘기를 하게 됐네. 아 참 고맙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사고를 친대. 근데 뭐 그게 네 잘못이겠니? 아유 뭐 일단 신경은 쓰지 마. 이게 전부 다 뭐야? 환심이죠. 환심. 회유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반어라고 읽으면 이건 되게 단편적으로 정보를 읽은 거고 여기는 회유하는 장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어의 표현법과는 좀 달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어는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강조하거나 비꼬는 거야. 반면에 여기는 회유라고 있는 게 좀 더 맞아 보여. 대신에 어쨌든 학교 선생님 생각이 중요하니까 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학교 선생님 필기를 바탕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걱정스럽죠. 그러면서 계속 딸기 얘기를 해. 그래서 뭐래? 봐. 회유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촌장은요 일관되게 회유하는 거야. 고마워. 네 탓은 아니야. 딸기 따러 갈래?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뭐래? 촌장 안 무서우세요? 왜 무서워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죠. 이미 진실을 알고 있죠. 서로 진실을 알고 있죠. 왜? 뭐 하는 거야 이제? 회유하기 위해서 너나 나나 처지가 같다. 동질감 느끼는 거예요. 동질감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회유의 기술이에요. 아니 그러면 좀 왜 숨기겠어요? 대답을 하죠. 설득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걸 궤변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 궤변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데 주장하는 것도 궤변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논리 성립은 되지만 타당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도 궤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촌장은 뭐래? 야,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아니 어떻게 거짓으로 사는 게 좋아요? 라고. 계속 볼까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때 조작된 사건은 아닐 거야. 그런데 북한에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암살 시도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이제는 거의 준전시 체제로 가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했고 준전시 체제로 갔던 그 상황을 지금 묘사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계속 갑시다. 그럼 다시 한번 촌장은 뭐 한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없었어 라고 진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거짓이 왜 나빠? 거짓 덕분에 이득이 더 많아. 그럼 거짓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안전, 질서, 안보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덕분에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을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물론 저 사람들 속이는 거 잘못된 거 맞아. 하지만 이건 뭐야? 필요악이야. 야, 법이 사람을 옥죄는 거 맞지? 법이 부자유를 주는 건 맞지? 하지만 그 법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의 행동 덕분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하는 거죠. 그런데 촌장님, 전 다른 생각을 해요. 거짓으로 안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진실로 우리는 위험이 없는데요. 안전한데요. 그래서 촌장님은 그렇게 선택을 하셨지만 저는 진실로 안전을 추구해 볼래요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약간은 당황한 거예요. 하지만 뭐냐고? 다시 설득이죠. 그러면서 뭐래? 이리 때 없는 거 알아. 나도 진실 알아. 인정해요. 그리고 나도 잘못이란 거 인정해요. 그럼 어떻게? 아니 인정하고 우리 이제 진실되게 삽시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하죠. 파수꾼단은. 그래 알았어 라고 인정을 해버리죠. 그러면 됐네요 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 근데 해결이 될까? 네 말대로 하면? 즉 무슨 얘기야? 즉 설득하고 회유하기 위해서 잠시 오케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 정말 많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진리 하나 드릴게.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고 아셔야 되니까. 잘 들어. 사람의 말은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변하고요. 사람의 거짓말은 본능에 가까워요. 모든 순간이 거짓이란 건 아니야. 진실될 순간도 있고 진실된 사람도 있죠. 하지만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쩔 수 없어. 그게 사피엔스라는 종의 특성이야. 그러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황을 보시면 돼요. 상황을 보시면 우리는 팩트를 읽어낼 수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촌장은요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어 네 말대로 하자. 했니? 안 하잖아. 왜? 촌장의 상황을 보세요. 팩트를 보세요. 촌장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딸기라는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하러 그걸 포기하겠어요? 파수꾼단을 설득하려고 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파수꾼 다였죠?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렇구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촌장이 나를 회유하려고 하는구나. 읽어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걱정. 왜? 봐봐. 지금 여기서 오케이 해버리니까 이제 동질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파수꾼단은 이제 촌장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죠. 그럼 이 심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야 너도 나한테 좀 공감 좀 해줘 볼래? 유도하는 거죠. 나 안심이 안 돼라고. 그리고 봐봐. 온화한 얼굴인데 혀가 날름. 이런 건 뭐예요? 약간 뱀 같은 존재라는 거야. 그걸 묘사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온화해 보이고 되게 어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묘하고 간사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야 그런데 도끼를 들고 오잖아. 막루만 없어지겠어? 나도 없어질 것 같은데? 나 어떡해?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해? 나 죽을 것 같은데? 겁을 주죠. 살인 날 것 같다. 살인 날 것 같다. 나 죽으면 어떡해? 너 나 죽이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 너 나 죽이고 싶었니? 라고 오히려 다의 죄책감을 유발하죠. 저 그건 아니에요. 어떡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거짓된 걸 알면 나를 찢어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면 너 그거 아니라고? 알겠어. 그러면 내가 좀 설득을 할게. 난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세요. 설득돼버렸죠 이제. 아니야. 야, 근데
근데 너가 진실이면 나는 거짓인데? 그럼 나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뭔가 모순적이잖아. 너 나 죽이고 싶진 않다며. 근데 너의 진실을 추구하려면 나는 죽어야 돼. 이건 모순이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이제 얘를 회유를 끝내버린 거야. 하지만 다시 한번 나는 의지적으로 보이죠. 그래? 결국 너 뭐야? 나 죽이고 싶은 거야. 라고 몰아가 버리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궤변을 늘어났다 또는 이 사람이 교활하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야? 너가 진실을 얘기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어떻게? 아예 이분법적으로 만들었죠. 둘 중 하나야. 너가 진실을 밝히면 나는 죽여야 돼. 너가 진실을 안 밝혀야 나는 살아. 너 어떻게 알고 싶어? 너 나 살리고 싶지? 근데 진실도 밝히고 싶어?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을 죽일 거야? 라고 죄책감을 유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네, 자기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버리죠. 진실을 밝힐 시간을 유예해버리고 자기는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시간을 번 거야. 오늘은 나한테 맡기래요. 오케이, 내일 진실 밝히셔야 돼요. 오케이. 하지만 얘는 결국 회유고 거짓이죠. 촌장이 그동안 농간을 치겠죠. 이제 봐봐.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아, 결국에는 뭐야? 사건 조작을 했나?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는 그렇죠. 아예 그냥 계속 거짓된 상황 유지하고 있죠. 계속 볼게요. 그리고 봐봐. 서로 지금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다에 대해서 심신미약자로 아예 얘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 이런 기법이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떠올라서 요즘 보면은 한 전 대통령 손자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포스트죠, 포스트. 예. 1980년대에 대통령을 하셨던 손자가 비자금에 대해서 양심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약간 마약에 손댔거든. 그럼 뭐야? 여기에 초점을 둘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둘 거냐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 다의 프레임은 뭐야? 파수꾼 나의 프레임은 뭐야? 너 마약이니까 그 말은 신뢰할 수 없어라고 해버리는 거야. 이해돼? 약간 지금도 이게 다시 반복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뭐 해? 병났어요. 마약했어요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 이러면서 어떻게? 파수꾼 다한테 진실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파수꾼이 다는 이제 어떻게 됐어? 왜? 내일 진실을 밝히기로 했던 약속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진실을 밝히지 않겠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짓을 밝혀버렸죠. 그래서 결국 촌장은 다시 한번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선동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거짓을 밝힌 파수꾼들한테 높은 가치로 평가를 해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너 이제 평생 돼야 돼. 배신 때리고 넌 이제 더 이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렸죠. 왜? 자기 스스로 진실을 밝힌다고 했는데 자기 입으로 거짓을 얘기했으니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죠. 쉽게 얘기하면 양치기 소년 돼버린 거야. 즉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화, 양치기 소년이었다는 동화를
재해석한 거예요. 파수꾼을 이렇게. 그런데 촌장은 그렇다고 해서 너 잘못됐어라고 간 게 아니에요. 왜? 야, 나는 싫어. 나는 너랑 같아라고 지금 파수꾼 다와 설득을 해서 또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나는 너랑 같이 하고 싶어라고 동질감을 유발하며 설득을 했으나 실제로는 자기는 부당이득 취하고 정치 권력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뭐래? 너는 괜찮은 애야. 왜? 내가 항상 그리워하던 그런 순수함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교묘하고 교활한 존재임에도 가스라이팅한 거죠. 다를. 계속 봅시다. 그리고 파수꾼단은 이제 양철북이라는 거짓 선동을 도와주고 있네요. 결국에는 문제 해결은 되지 않으면서 유지돼 버리죠. 됐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기 힘든 이유가 항상 이 부분 때문이야. 자 코멘트 간략하게 하고 정리할게요.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가 일제 청산을 못했다고 해요. 자 한편으로는 잘 생각해봐. 36년 동안 살았다는 건요. 그 36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조선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36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가 일본어였어요. 그들의 왕은 일본 왕이었고요. 그리고 36년이 계속되다 보면은 공무원도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즉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아예 친일 구조로 굴러갔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광복이 됐다고 해서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권력 시스템이나 경찰 시스템을 갑자기 새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 점령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기존의 세력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하지만 기존의 세력이 문제적 세력이잖아. 그러니까 반민특임 같은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친일 세력을 몰아내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그 시절엔 더 이득이라고 본 것 같아요. 난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친일 세력을 못 몰아내고 그대로 유지돼 버린 거 아닌가. 동시에 그럼 왜 북한은 그거를 다 해결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라는 건요.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다 바꾸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걔네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정치 질서나 세력 질서를 다 무시할 수도 있었던 거고 동시에 그거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싹 다 갈아엎었지만 남한에서는 오히려 친일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맥락이 여기서도 반복된 거고 그 맥락이 1970년대 독재 권력이나 80년대 독재 권력에서도 유지가 된 거죠. 저의 교훈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파수꾼 단은요 너무나 정의롭고 진실된 사람인데 여러분 잘 들어. 내가 이 정의와 진실을 실현시키고 싶으면요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없는 구호, 힘없는 정의와 진실은 공허합니다. 일제시대 정의, 조선이 유지되는 거죠. 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은 병합된 거거든. 그러면 일제가 부당하고 악행을 저지른다. 지금 백날 얘기해봐야 먹히냐고요. 안 먹힌다니까. 그래서 해결 방법은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있다면 그만한 실력과 힘을 갖추시라는 얘기를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남깁니다.